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군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최근 10년, 20년 동안 다양한 업종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경쟁이 많아질 경우에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 종종 얘기 드렸던 게 반도체 쪽 치킨 게임 부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최근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종합지수라든지 실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본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치킨 게임의 기운 자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반도체 디램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중국이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킨 게임 관련된 부분들로 그 공급 과잉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LCD 쪽.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LCD를 거의 한 1, 2년 동안 거의 손을 다 놨어요. 그리고 OLED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산업이 그 공급 과잉 부분들이 되고 투자가 확대가 됐을 때 그 이후로 그 산업군에서 그 승자독식 효과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두 달이 됐네요. 10월 마지막 주에 주간 정리로 진행했던 OCI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때 이제 OCI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업황 관련된 부분들은 회사가 그 지분구조상 인적 분할 가능성, 아직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코멘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특집으로 OCI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OCI는 어떻게 보면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60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하락을 했을 때 6만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러면 60만원에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때 보시면 그때 이렇게 폴리실리콘 태양광에 대한 비전, 그래서 그때 포함됐던 게 이제 태양전지 쪽도 삼성도 신수종 사업 부분들을 넣었었죠. 결국은 다 이제 포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 폴리실리콘 생산 부분들도 보면 그때 한 50만원, 60만원 또 올라갈 때는 모든 기업들이 다 여기에 투자 부분들을 한다고 했었고, 그걸로 해서 공급 과잉 부분들이 좀 됐었고, 그로 인해서 60만원대부터 6만원 하락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안 되는 업체들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위 업체들 그 가격 경쟁력 부분들 만들지 못해서 도태되고 부도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삼성 쪽에 치킨게임 D램 부분들 진행할 때도 이런 사이클 부분들이 됐어요. 거기서 삼성전자는 나노 경쟁 부분들로 미세화 공정 부분들이 잘 돼 있다는 의미 부분들은 그 공급의 단가 부분들을 낮출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D램을 하나 생산을 하는데 한 10달러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미세화 공정이 잘 되지 않아서 15달러, 20달러 정도예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물건을 더 생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한 12달러 정도 됐을 때 삼성전자는 원래 한 15달러 정도 팔았던 걸 12달러 정도 낮추게 되면 그래도 2달러 정도 수익이죠. 근데 나머지 하위 업체들은 20달러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8달러 정도 생산하면 할수록 계속 뭡니까?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투자 부분들, 미세화 공정 부분들 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도 보시면 D램, 미세화 공정 이번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분명히 삼성전자가 좀 했죠. EUV를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10나노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통해서 하위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부분 도태시키고 그 회사들이 생산을 못하고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도태되고 지금의 승자독식 효과 부분들이 분명히 D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된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했죠.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다음으로 LCD 쪽도 지금 거의 마무리, LCD 쪽도 과잉 부분들이 좀 들어갔고, 폴리실리콘은 가격 측면에서 보면 60만원이었던 OCI가 6만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여러분들, 10월 네 번째 주에 여러분들 OCI 향후 스토리 진행 가능성 관련된 부분들로 그 OCI의 초대 회장 별세아죠.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장남의 이우엔 씨, 제가 한 2년 전에 그 IR 할 때 그때 뵀던 것 같은데 직접 프레젠테이션 다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부분 다 하는데, OCI가 그때 재계 24위인데 이 이우현 사장이 그 보유하는 지분 자체가 0.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아버님 회장의 지분 부분들 상속받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이제 상속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이 상속세로 인해서 OCI가 인적 분할 가능성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물론 하든 안 하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OCI가 기본적인 체질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적자 부분들 진행했다가 60만원에서 6만원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뭔가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 부분들, 산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치킨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흑자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지금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흑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한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산업 사이클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거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신재생 에너지 3020 프로젝트 이번에 결정 났죠. 처음에 초기 비용 자체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도 태양광 수요 부분들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가 움직이나요? 우리가 이제 DRAM 가격 같은 경우는 DRAM 가격이 뭐 DDR4가 현재 스팟 가격이 얼마다, 이런 가격 자체가 얼마 오르냐에 따라서 나머지 공급 가격 자체도 같이 올라가죠. 여기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에 수요 자체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손익분기점 이미 넘어섰어요. 가지고 있는 이 생산 단가를 넘어서는 폴리실리콘 가격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위 업체들은 다 도태가 되고 없어지고 있고, 그런데 OCI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10월 말에 얘기를 드릴 때 자구적인 노력 부분들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라든지 그 생산 단가 부분들을 계속 낮추고 있다. 정말 뼈를 깎는 그 구조조정 부분들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단가도 낮추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업체 또한 인수를 하면서 물량에 대한 생산량 자체를 글로벌 수준 넘버 5 안에까지 들어가 있죠. 항상 보면 승자독식 부분들은 넘버 5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경쟁 부분들의 경제 부분에서 도태가 되는 거고, 승자독식 효과 부분들을 누릴 수 없는데, OCI는 일단 그 레벨에 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상속세 10월 말에 11만원대였습니다. 11만원대인데 어제 주 후반에 보면 이제 거의 이제 14만원대 신고가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신고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황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고가는 항상 보면 주가가 양날의 칼이죠. 여기서 더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차익 부분들이 진행되느냐. 그런데 지금 그때 10월 말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렸지만 10월 말에 말씀드렸던 지주에서 전환 가능성, 우리가 보면 인적 분할이라는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인적 분할이 나오기 전에 한번 주가 시세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적 분할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하기 전에 주가 상승이 한번 파동 부분들이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 분할 부분들이 진행된 이후에 상장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상황 봐가지고 뭐 투자회사나 사업회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비율을 따라서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유한 자산이 어느 쪽으로 투자회사라든지 지주회사 쪽에 어느 쪽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이제 주가 부분이 또 갈려요. 근데 일단 그 분할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명예회장, 그 회장 돌아가신 분의 형제분들도 여기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동생 뭐 회장님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형제 경영 부분들을 해서 지분 부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분들이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유니오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광글라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을 만드는 유니드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혹시 그 지분 경쟁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좀 있겠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친족 간의 지분 경쟁 가능성을 일단 낮게 봤어요. 왜? 첫 번째,
유니오라는 회사는 회사가 지금 시멘트 회사라다 보니까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때 제가 10월 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OCI 보유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그 회사를 좀 살리는데 재무 상황이라든지 회사가 적자이다 보니까 뭔가 수혈할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그쪽에 지금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 삼광글라스도 보면 시총이 뭐 2천억대 자산도 좋기는 한데 반기 적자였어요. 반기 적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형제 아들이란 지분 구조 부분들이 아들 쪽으로 넘기려고 하면 아직 그게 완성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OCI 지분을 가지고 이 삼광글라스의 지분 구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화학 제품을 많이 드는 유니드는 뭐 자산 1조 원대 해가지고 돈은 좀 있어요. 연간 한 600억 정도 이익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분 관련된 아까 회장의 형제분들이 하나 회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적자이고 뭐 두 개가 지금 적자인데 그래도 양호한 실적분을 내는 회사들도 보면 그 형제들의 아들이죠. 뭐 사촌이죠. 사촌들의 어떤 그 회사의 지분 구조 부분도 명확하기 위해서는 OCI가 보유하고 있는 OCI 지분 부분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일단 그 회사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런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고 OCI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 만약 현금 부분들 할 때 한 4천억 정도 그때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적 분할 가능성이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를 내야 되겠고 상속세를 낸 다음에 상속세 같은 삼성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을 때 바로 일시납이 아니라 5년 분납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중간금융주주 회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추진을 하려다가 처음에 나왔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를 하겠다는 배당 확대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1, 2년 전부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재용이 상속세를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그 배당금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올라가는 배당금을 로만으로도 이 지분 상속받았을 때 분납 조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의 얼추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요거 비슷한 시나리오 부분들도 OCI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인적분할 관련된 부분들 전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 가능성 그때 10월 말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그거 플러스 알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죠. 여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인적분할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 하면 돌아가신 회장님 아들 장남현 이효인씨 체제 부분들의 지분 상속받고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인적분할돼서 투자해서 현금 한 4천억 정도 되면 저쪽에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을 팔아서 넘기려고 하는 가능성 부분이 없고 여기는 지분을 해서 이 지분 구조 부분들을 좀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에 주가는 순응하는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산업 업황 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면 그 외에 산업 부분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쭉쭉쭉 올라옵니다. 15달러 넘어가고 있다.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보면 신재생 에너지 3020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도까지 20%까지 현재는 지금 현재는 아주 좀 낮아요. 6%대 6% 7%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전체 종합 발전량 부분에서 이걸 이제 20%까지 올린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 수요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키우고 있는데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까지 태양광 누적 설치량 자체를 현재 대비 목표가를 상향을 좀 시켰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이 수요 부분들은 가장 어디가 제일 많았었냐면 독일 쪽이 많았어요. 독일 쪽이 많았는데
독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규모의 경제하고 설치 부분들이 끝나니까 독일이 그리고 예전에 그 유럽 신용 리스크 부분들 했을 때 보조금 지급 부분들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 줄인 만큼의 이상 부분들을 어디가 커버를 해주냐면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2020년도까지 누적 설치량 목표를 200기가와트에서 여기 20%더 상향을 했습니다. 240기가와트 정도 부분들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글로벌 전체로 가장 많은 수요 부분들이 있는 중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목표량 자체를 올린다는 의미 부분들은 수요가 타이트해진다는 거고, 폴리실리콘 가격 부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순응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까지 주가가 60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업황 자체에서 공급 과잉, 치킨 게임 부분들이 정말 심하게 일어났던 업종이었고, 거기에 이제 살아남는 기업 넘버 5 안에 드는 회사들은 제2의 승자 독식의 효과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OCI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하나 인수한 회사 인수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는 그런 측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11만원대 여러분들한테 집중 분석 부분들을 좀 코멘트 드렸는데, 어느 순간 지금 거의 14만원이 거의 근접하는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매주 수요일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15달러 정도 근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원화가 10원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수출주는 다 그렇지만 10원이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제가 한 200억 정도, 2천억인가요? 10원이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부분도 변동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1달러 업의 능락에 따라서 수익 부분에서 퀀텀 점프가 될 수 있겠죠. 60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하락하겠습니다. 10분의 1토막이 난 치킨 게임의 어떤 그 현상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처음에 60만원대까지 오를 때까지는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였다 하면, 우리가 1차, 2차, 3차 파동 부분들 한다 하면 1차에서 큰 파동 나왔고 기대감의 1차 상승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긴 10분의 1토막이 나는 60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하락되면서 업황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투자가 먼저 됐고 구조조정이 됐고, 거기에 살아나는 기업과 살아나지 못하는 기업의 어떤 그 분류 부분들이 진행됐고, 나머지 이제 처음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3차 파동 부분들이 서서히 오픈이 되고 있다. 그래서 11만원대에서 거의 14만원의 돌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OCI, 그 다음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간 하드슈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